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주말 포스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70%가 넘는 찬성률로 포스코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포스코 노조가 지난 주말 사이 치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가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조합원 11,1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75%에 해당하는 8,300여 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는 2,300여 명, 기권은 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쟁의행위 투표를 실시한 것과 가결된 것 모두 1968년 포스코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부터 24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노사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노조는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노조는 여기까지 온 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쟁의 행위가 가결되자 포스코는 파업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만약 파업이 진행된다면 정상조업 대책을 가동해 생산 안정을 유지하고 고객사와 공급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과 조합원의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기본급 6에서 7% 인상과 일시금 15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두 차례 중노위 조정 과정을 거치며 주장을 조금씩 조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올해 3분기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49만 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의 수출입 화물과 환적 화물이 전년 대비 각각 11.3%와 33.3% 증가했으며 이는 유럽과 중남미 등 2개의 원양 항로를 포함한 4개의 신규 항로 유치로 환적 물동량 회복세가 두드러진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특히 광양항 물동량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3년간 80항차에 그치고 있는 구미주 원양 항로 신규 노선 유치 등 전방위적인 마케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일 해협 연안에 위치한 8개 지방정부 대표들이 여수에서 만나 교류와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일 8개 시도현 지사들은 코로나19 이후 각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동 성명까지 채택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한일 해협을 사이에 둔 우리나라와 일본의 8개 지방정부 대표들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지사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올해가 한일 관계에 큰 획을 그은 김대중 오부치선언 25주년이 된 해라며 양국 공동 번영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화해와 평화,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한일 8개 시도현이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전남도와 경남도, 일본 후쿠오카현과 사가현 등 한일 해협 연안 8개 지방정부 대표들은 코로나19 이후 공통의 과제인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2025 목포 국제남도 미식산업 박람회 등 거대한 글로벌 축제의 장이 될 전남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 벨트를 넘어 한일 해협 글로벌 해양 관광 벨트로 확장해 나가자고도 제안했습니다. 한일 8개 시도현 지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상호 기여하고 문화경제 사업의 상호 지지와 협력을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1992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31번째를 맞은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회의. 한일 지방정부 다자간 교류의 대표 사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교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치열한 고민과 노력들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폐막에 앞서 내일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천그린광장 주차장 일원에서 박람회 성공 개최의 원동력이 된 시민들을 격려하고 지역의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는 한복 패션쇼, 시민 장기자랑, 네일아트 등 다양한 무료 체험을 포함한 읍면동별 먹거리 행사와 함께 오후 4시 30분까지 다채롭게 열리고 이어 214일 동안의 최장기 국제행사에 막을 내리는 정원박람회 폐막식 행사로 연결돼 개최됩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지역의 원로와 지역 내 각계 기관장을 초청해 박람회 성공 개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는 순천 정원박람회 폐막을 앞두고 오늘 시청 대회의실에 전직 시장과 국회의원, 지역 유관 기관장 등 지역의 원로 90여 명을 초청해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박람회의 성공이 시장과 공무원, 시민들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책임감 있는 행정과 시민들의 저력을 국내외에 보여준 행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호남 구애에 나섰습니다. 반면 영남의 중진 의원들에게는 서울 등 험지에 출마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국가유공자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호남 민심을 겨냥했습니다. 또 돌아가신 분의 후손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제는 중앙에서 이분들을 다 포용하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주춤했던 서진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더 저희들은 진심으로 다가서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 위원장은 5.18 민주묘지에선 정치적인 발언을 삼갔지만 광주 MBC 시사 인터뷰 오늘에 출연해서는 영남 현역 국회의원들의 험지 출마 등 논란이 뜨거운 자신의 발언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여당의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라면 정치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며 희생은 영남 영북의 중진 의원들이 험지로 출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여고 야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희생을 했어. 이제는 국민이 그만 희생하고 정치인도 좀 희생 좀 해라. 이게 제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한편 임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와 관련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표를 얻기 위해 한 말이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징계 해제 건의가 혁신위의 1호 안건이냐며 5.18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진정성을 가지고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 1일 소라면을 시작으로 2023년산 공공비축미를 매입합니다. 올해 매입 물량은 신동진과 새청무 2개 품종 1,191톤으로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800kg과 40kg 포대를 나눠 매입합니다. 여수시는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혼합해 출하하거나 잔류농약 검사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5년 동안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농가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어제 충북 청주FC를 꺾고 준 플레이오프 진출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한 전남은 승점 50점으로 K리그2 6위로 올라섰는데요. 5위인 경남FC와는 승점 3점 차로 나란히 2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남은 결과에 따라 역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 가을 배추와 무를 재배하는 면적이 4년 만에 가장 낮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 금천계곡 야영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24명 규모의 야영장은 주차장과 개수대 등을 갖추고 있으며 평촌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숲의 거리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을 맡습니다. 완연한 가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했는데요. 순천 지역 낮 기온 24도까지 올랐습니다. 낮 동안은 내일과 모레까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이며 온화하겠고요.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도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당분간 아주 맑은 가운데 하늘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가 13도, 광양 11도, 순천, 고흥 9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2도, 고흥 23도, 광양, 순천은 2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 커지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모레까지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는 시기이니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0시 31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29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전남에서도 소 럼피스킨병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고흥군이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19일 충남 서천에서 국내 첫 발병 이후 열흘 만에 전남 무안에서 확진되는 등 소 럼피스킨병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고 보고 곧바로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며 관련 민원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또 관내 한우 농가들을 대상으로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상태를 점검하고 내일부터 백신을 공급해 다음 달 15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광양시의 청년정책 대상인 청년의 연령 범위가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상향됩니다. 광양시 의회는 최근 최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주요 내용은 청년의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하고 청년 지원 실무협의체 구성을 명문화한 것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청년의 연령 범위가 확대되는 전국적인 추세를 감안한 것이라며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뒷받침하는 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